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이신실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객체별 라벨링 가이드 사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첨부해드린 객체별 라벨링 가이드 2.0을 봐주시면 됩니다. 사람의 객체 종류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모두 18개로 되어 있고요. 사람 전체부터 구두까지 라벨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22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되고요. 네, 사람 전체입니다. 머리카락을 포함해서 사람 전체를 라벨링 해주시면 되고요. 사람만 최대한 타이트하게 라벨링 해주시고 사람 바깥에 그려진 운동화, 구두는 제외하고 라벨링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사람이 입은 옷에 사람이 그려졌을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라벨링 안 하시면 되고요. 그 사람 객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는 라벨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류 이미지로 보시면 되고요. 네, 머리카락을 제외하고 라벨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머리 정수리 끝부터 턱까지 그리고 양귀까지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고 네, 머리 영역을 벗어난 머리는 제외입니다. 이렇게 라벨링 하다 보면 이제 머리카락이 안 긴 경우에 짧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정수리를 기준으로 턱과 귀를 기준으로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얼굴은 눈, 코, 입, 귀만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앞머리 등 머리카락은 제외이고요. 눈썹까지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네, 눈, 코, 입, 귀 각각 라벨링 하실 때 눈, 귀는 각각 한쪽씩 라벨링 해주시면 되고 눈썹이 있으면 눈썹을 포함해서 라벨링 해주시면 되고요. 눈과 코는 점과 선 형태로 작게 표현될 수도 있어서 지나치게 크게, 사실 이것도 좀 크게 라벨링인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고, 최대한 타이트하게 라벨링 해주시고, 너무 작아서 라벨링이 어렵다 하시면 확대하셔서, 해당 이미지를 확대하시면, 라벨링 하시기가 훨씬 쉬우시거든요. 이렇게 확대를 하셔서 라벨링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머리카락은 이제 머리카락 전체를 라벨링 해주시면 됩니다. 얼굴이랑 전혀 상관없이 머리카락 전체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라벨링 하지 마시고, 뭐 어디에 중간에 가려져 있어도 이게 머리카락으로 인식이 되시면 한꺼번에 라벨링을 하시면 됩니다. 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 선만 라벨링 대상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목 라인까지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선 가장 위와 가장 아래를 기준으로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 아래가 여기인데 한참 벗어났기 때문에 잘못 라벨링 한 겁니다. 이것만 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라벨링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만나는 부분 카라까지 하시는 게 아니고 딱 이 부분만 라벨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상체는 목 아래부터 허리 위까지 팔과 손을 포함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깨부터 손 끝까지라고 봐주시면 되고 팔을 이렇게 여러 갈래로 뻗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저희가 표현을 목 아래부터 허리 밑까지 팔과 손을 포함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이 허리 밑보다 긴 경우도 있고 위로 올리면 머리까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시고, 이게 기준이구나. 손끝이 기준이고, 그다음에 이 몸통, 그 상위까지가 기준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원피스를 입은 경우에는 치마까지 함께 라벨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라벨링이 된 거고요. 다만 원피스처럼 이렇게 치마를 입었는데 중간에 벨트 같은 게 있으면 이걸 상의로 판단하셔서 네, 손 기준이니까 손까지 하시면 되고 여기 치마까지 라벨링 하시면 안 됩니다. 팔 같은 경우에는 어깨부터 손까지인데요. 아이들의 그림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을 삼은 것이 겨드랑이입니다. 그 팔과 몸통이 만나는 부분을 겨드랑이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 부분이 닿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라벨링을 어깨에다 이 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 여기가 어깨구나 하고 라벨링 해주시면 되고 팔만 라벨링 하시면 안 되고 이 지금 상의까지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깨가 지금 모호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여기로 삼은 거고 이걸 기준으로 가장 올라갔을 때 네, 이렇게 라벨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깨부터 손끝까지 라벨링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한꺼번에 하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네, 손 같은 경우에는 팔 포함하지 않고 손만 라벨링 해주시면 되고요. 손에 물건을 들고 있어서 손이 명확하게 인식이 되지 않으면 라벨링에서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로 체크하실 때 혹시 손에 물건을 들고 있어서 손이 안 보인다 하시면 그거는 라벨링하는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모호한 경우에는 스크린샷 하셔서 그 카카오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발을 포함해서 다리 한쪽씩 각각 라벨링입니다. 반바지와 치마를 입은 경우는 보이는 부분만 해주시면 되고, 발만 보이는 긴 치마 같은 경우는 다리로 라벨링 해주시면 됩니다. 그 긴 바지를 입은 경우는 허리부터 그 상의가 끝나는 부분과, 그러니까 바지와 상의가 맞닿는 부분과 그 부분부터 발끝까지 각각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이거를 두 개를 박스를 겹치지 않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이 다리가 라벨링 될 수 있게 어, 이렇게 라벨링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다리가 다 하나씩 한 짝씩 다 라벨링 될 수 있게 라벨링을 해주시면 겹쳐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라벨링 해주시는 게 맞고요. 이거를 박스를 안 닿게 하겠다고 여기 이렇게 여기 정확하게 반 하다 보면 다리가 라벨링이 다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은 경우도 있는데요. 발을 포함해서 다리 양쪽을 한 번에 라벨링 해주시면 됩니다. 반바지나 치마를 입은 경우에는 보이는 부분만 다리나 아니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긴 바지를 입은 경우는 허리부터 발까지 라벨링 해주시면 되고, 발목만 조금 보이는 경우는 긴 바지로 해석해서 허리부터 라벨링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시 사진 보시는 것처럼 네, 긴 바지 입은 경우들이고요. 반바지를 입긴 했는데 이제 긴 바지로 해석하셔가지고 허리부터 하시면 되는데 무릎이 가장 높기 때문에 무릎을 여기 자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전체를 이렇게 다 라벨링 해주시면 됩니다. 발은 따로따로 라벨링 해주시면 되고 앉아있는 경우도 따로따로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박스는 겹쳐도 됩니다. 단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경우에 한 번에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고 상의 따로 하의 따로 있는 경우는 하의에 있는 애들끼리 상위에 있는 애들끼리 해주시면 되고 가방이나 인형 뭐 의류가 아닌 곳에 단추가 있으면 라벨링 제외입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로 그 처음에 확인하실 때 사람의 상하이에 단추가 없고 뭐 기타 가방이나 바깥에 단추가 있으면 사람 그 신체 외에 단추가 있으면 해당 이미지는 단추가 없는 것으로 보시고 오류 이미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머니 같은 경우는 각각 라벨링 해주시면 되고요. 상위에 있는 경우, 하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 상위나 하위 관계없이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체 외에 있으면 라벨링 대상에서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운동화 구두를 따로 그리라고 했는데요. 발은 신발을 신고 있을 수도 있고 양말을 신고 있을 수도 있고 구두, 운동화를 신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몸에 붙어있는 발 부분만 라벨링 해주시면 되는 거고 운동화는 바깥쪽에 그려져 있는 운동화를 각각 해주시면 되고 구두도 마찬가지로 각각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바깥쪽에 각각 한 쌍씩 그려진 운동화나 구두가 없는 경우에는 오류 이미지로 판단하고 라벨링 안 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아까 처음에 사람 전체 말씀드렸을 때 설명을 드린 건데요. 옷에 이렇게 사람이 그려져 있으면 이걸 라벨링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옷에 그려진 그림이다 판단하시고 라벨링 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사람 라벨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